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예, 보니까 다음 주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보니까 날씨가 이제 정말 봄이 오더라고요. 예, 이제 바깥 날씨도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봄도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단 어차피 장기 투자를 다들 하시기 때문에 일단 수익 구간 안에서 장기 투자했으면 좋겠다. 예. 이왕 장기 투자할 거 그래도 좀 몇십 프로라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로 다 갈 거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도 아프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좀 재미있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양안 반도체 인재 전쟁, 대만 중국 기업 취업 막는다. 저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야, 이걸 막을 수가 있구나. 대만은 이런 걸 막는구나. 이거 우리나라도 사실 심각한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뉴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의 SMIC 파운드리 반도체가 지금 뭐 14나노 뭐 EUV 장비만 들어오면 본인들은 EUV도 뭐 하겠다 이렇게 뭐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14나노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TSMC의 인력을 대거 빼가서 사실 파운드리 지금 저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인력 난리죠. 근데 대만은 법으로 중국의 이제 첨단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법으로 법적 장치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만의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업무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안 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대만인이 중국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TSMC 다니는 친구가 저는 SMIC 갈게요 이렇게 하면 일로 와봐라 우리 승인 받고 가야지. 승인이 안 났는데 취업을 했다 이러면 최대 저기 얼마냐고 하면 대만 달러 1천만 대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승인 안 나면, 대만 정부의 승인 안 나면 중국에 가서 일 못하게 하겠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당국이 그냥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사가 있죠. 막 가면은 막 회사 입구 가면 중국 정부에서 양탄자 깔아가지고 뻘건 양탄자 깔고, 막 차에서 내리면은 화장실 가면은 뭐 바카스도 까주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 SMIC 가면 또 진짜로 또 믿으시는 분 계시겠다. 그래서 이 SMIC 지금 SMIC 최고위급 그 임원이 누굽니까? TSMC의 누굽니까? 장상희죠, 장상희. TSMC 최고위급 기술 임원 장상희하고 랑몽숭 각자 영입해가지고 둘 다 회장, 뭐 최고 경영자 이런 자리를 맡기도 했죠. 장상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 물러나긴 했지만 삼성전자에도 한때 뭐 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의 최대 약점이다. 이 최대 약점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만의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마 미국의 어느 정도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요게 제도화되면 상당히 중국이 어떤 반도체 굴기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의 어떤 그런 우리 삼성전자에 위협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근무하다가 뭐 중국에 있는 뭐 반도체 기업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뭐 지금 아직 그걸 막고 있는 실정은 없죠. 이제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달에 국가 R&D 자금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관련 통신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가
예, 국정원 방첩 네트워크에 적발된 카이스트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1심에서 어떻게 됐냐면 산업기술보호법 등 뭐 위반 혐의로 뭐 징역 2년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예, 집행유예 3년.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해외로 기술을 빼돌려도 뭐 거의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 정도 실정이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뭐 국정원에서는 지금 뭐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런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 2018년 7월부터 뭐 산업부, 그다음에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이렇게 같이 참여해가지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뭐 기술 유출, 뭐 이런 신고 체제 이런 거 확립하고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많이 좋아지긴 했고 또 많이 막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진짜 뭐 말 그대로 빼돌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법적 뭐 기술 유출이든 아니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겁게 이런 핵심 분야 뭐 5G라든지 인공지능 특히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하고, 대만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체에 이렇게 관련 업종으로 갈 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 좀 제재나 이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많이 약진은 하고 있지만 특히 반도체만큼은 선진국들보다 아직까지 많이 뒤처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인력 빼갈 때가. 미국은 뭐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컴퓨터용 뭐 CPU, 뭐 스마트폰용 AP,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까지 지금 거의 대량으로 지금 뭐 미국, 그다음에 한국, 대만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인력도 많이 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만에서 인력을 더 이상 안 보낸다는 것은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SMIC의 추격을 상당 부분 따돌릴 수 있다.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조금 뭐 대만 쪽의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 막고 보호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